문강풍수님에게 질문 제3호를 드립니다. 부좌, 부우는 뒤에서 본다면 상하는 어디에서 봅니까? 문강풍수께서는 천인지 귀족풍수가 대통령 배출풍수 노트북 편이라는 이런 동영상을 올렸더니만은 거기 댓글을 달아서요. 제가 이 동영상에서 뭐라고 했느냐면은 노태우 대통령 모친묘는 무기고 부친은 귀애이다. 그래서 대통령이 됐다고 했습니다. 근데 문광풍수는 댓글을 달기를 모친묘소를 부친묘소라고 하고 그 묘 때문에 대통령 상석에 부로 되어 있는 거 안 보이시나요? 라고 저한테 핀잔을 했습니다. 그럼 제가 잘못했는지 문광풍수께서 오해를 하셨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죠. 자, 이것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선영입니다. 노태우 대통령 모친은 1999년에 별세했어요. 그래 7년 전에 이 항공사진입니다. 사진은 실물을 찍은 거죠. 사실대로. 예. 1992년도에 항공사진에서 이렇게 찍었습니다. 이건 사실이죠. 자, 여기서 보면 뒤에 요 동그랗게 이렇게 생겼죠. 예. 여기서부터 동그랗게 이렇게 뭐 뚝을 만들어 놨죠. 여기도 도랑이고, 여기도 도랑입니다. 요 숲이 많은 여도 도랑이고, 여도 도랑이고, 비슷하죠. 근데 이 동그랗게 원을 만드는 중심선에서 왼쪽에 묘가 하나 있죠. 그 이묘입니다. 그럼 이묘를 쓸 때는 여기 앞으로 부인이 별세하시면 오신다는 전제에 이렇게 이장을 했죠. 그러니까 1999년 노태우 대통령 모친이 별세하셨으니까 여기 모셨겠죠. 그럼 여기가 노태우 대통령 그 모친 아닙니까? 우리가 묘를 나란히 부부를 상군을 이뤘을 때는 왼쪽을 남자, 오른쪽을 여자로 합니다. 그럼 여기 왼쪽에 남자를 모시고 앞으로 여자가 올 것이라는 걸 우측에 비워놨죠. 그러면 여기에 빈 자리에 여기에 들어왔다는 애 모친 묘가 맞죠. 그래서 저는 이 모친이 별세하시기 전 옛날에도 가봤고 별세하신 후에도 가봤습니다. 그거 잘 알죠. 전 대구에서 합니다. 여기 대구 팔공산 기슭이 있습니다. 그래서면 이게 왼쪽이고 이게 오른쪽이죠. 부인을 왼쪽에 모시면 부좌고 오른쪽에 있으면 부우가 돼야죠. 그런데 문광풍수께서는 이게 모친묘고 이게 모친묘고 이게 부친묘다 이 말입니다. 모친은 1999년에 별세했는데 이 묘로 노태우 대통령이 발복했다 하면 거짓말이 아닌가 이 말입니다. 그 말씀 맞죠. 그런데 이게 노태우 대통령 부친묘고 이게 모친묘면 그러면 문광풍수는 전부 거짓말했죠. 뭐 길을 보니까 뭐 왼쪽 오른쪽 어떻고 어떤 게 명당이고 그랬죠. 그럼 그거 전부 거짓말 아닙니까? 엉터리 풍수죠 그러면. 자, 제가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여기 있는 상석 전면입니다. 보면은 위에는 남편이고 밑에는 부인인데 부우라고 했죠. 그래 여기가 부우니까 이쪽이다 이 말이요. 그래 이 문광풍수는 뭐냐면은 부좌 부우를 따질 때는 뒤에 가서 본다네요. 뒤에서 보면은 여기가 남편이고 남편의 오른쪽이 여기죠. 그래서 부우라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이 맞는지 따져봅시다. 그래서 천인지 귀족풍수 박인호가 문광풍수님께 제1호 부자 부우도 모르는 풍수입니까? 라고 동영상을 올렸더니 이렇게 긴 답변을 했어요. 댓글에. 근데 요 위에 요 부분만 합니다. 요 밑에 거는 나중에 따로 질문합니다. 댓글에 뭐라고 했느냐면은 상석에 부자 부우를 표시하는 것은
누워 계신 망인을 기준으로 표시하는 거다. 즉 망인이 주가 되는 것이다. 구체스럽게 설명할 필요도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상석이나 비석이나 족보에나 기록을 하지요. 그러면 그 기록은 누가 봅니까? 죽은 사람이 봅니까? 산 사람이 봅니까? 산 사람이 보고 그 죽은 사람의 위치라든지 행적을 알아가는 거죠. 그러면 산 사람은 뭐냐? 눈으로 보죠. 눈으로 보면 내 앞에 있는 것을 보죠. 그럼 내 앞에 있는 것을 보고 좌우를 따지죠. 왜 죽은 사람 기준으로 좌우로 따집니까? 그거 이상하죠? 논리성이 없죠. 자, 이 묘는 정경세라는 분의 묘입니다. 우리 조선조에 예학에 제일 밝은 사람이 사계 김장생 선생입니다. 그분 이후에는 이 정경세라는 분이 최고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부부가 같이 계셔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합봉을 하든 상봉을 하든 왼쪽에 남자를 오른쪽에 여자를 배치합니다. 왜냐? 남자도 죽으면 양의 물건이니까 왼쪽에, 여자는 또 죽은 물건은 음을 우측에 배치합니다. 두 분이 살아있을 때는 우리를 보고 뭡니까? 여기에 남자, 여기 여자가 앉죠. 그렇죠? 앉아 있을 때는 이렇고 누워 있을 때는 반대죠. 죽으면. 자, 밑에 보세요. 왼쪽에 아들 장남이죠. 우측에 차남입니다. 그러면 문강풍수 이론대로 하면은 이게 좌가 되고 이게 우에 되죠. 그럼 형이 이어오고 동생이 이어가야 안 됩니까? 문강풍수 이론이 논리상 안 맞죠? 우리가 산에 가면 흔히 이렇게 묘지가 상분이 있는 걸 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묘지로서 아이고 왼쪽 묘 뒤에 바위 있네 이거죠? 뒤로 돌아가가 오른쪽 묘 뒤에 바위 있네 이 소리 합니까? 안 하죠? 그렇게 이야기하면 바보죠? 자, 이 사진은 순창에 있는 말명당입니다. 김경류묘인데요. 자, 비석이 뭐라 해야 되나? 부인은 부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잘 안 보일까 봐 확대가 요 갖다 놨습니다. 부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김경류묘인데 뒤에 이 묘다면 묘가 두 개 있죠. 뒤에 더 가운데 요 묘라 이 말입니다. 부인이. 자, 요 앞에서 우리가 눈으로 보면 뒤가 이 묘 뒤에 맞죠? 그런데 그러면 문강풍수 이런 데로 그러면 이 묘에서 그러면 이 묘 뒤에 가가 봅시다. 그럼 이 부인은 뭡니까? 안 보이죠? 이 뒤에서 앞으로 서가 보는데 이 뒤에 게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자, 여기 칠곡 대구 경북 칠곡군 창평리 산 42에 광주이시 이지묘가 있습니다. 광주이시는 뭐냐면은 전라도 빛광자가 아니고요. 경기도 광주입니다. 넓을 광자입니다. 광주이시 이지묘인데 이분들 광주시 5세입니다. 5세인데 그 보인묘가 뒤에 있습니다. 평면 같이 보이니까 실감이 안 나죠. 그럼 사진을 보겠습니다. 자, 이 묘가 이지묘가 뒤에 부인묘입니다. 그럼 뒤에 있죠. 그래 보통 우리는 후라고 적습니다. 후라고. 왜? 앞에서 보니까 뒤에잖아요. 또 그 다음에 앞에서 보면 위에 있죠. 이건 위쪽을 위에 그걸 상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이분들의 묘인데 부인 묘는 위에 있다 말입니다. 2024년 7월 2일 날 인삼풍수가 올린 동영상에 있는 자료입니다. 이걸 문강풍수 주장대로 하면은 상이 아니죠. 자, 여기 누워있는데 눈이 일로로 오죠. 그럼 뒤에 거는 못 보잖아요. 부후가 돼야 되는데 이건 부후도 안 되죠. 문강풍수 주장대로 하면은 보이지 않는데 뭐 앞뒤 어떻게 기록을 합니까? 문강풍수님, 부부묘를 나란히 조성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리가 바라보면서 남편을 좌측에 부인을 우측에 모십니다. 이러한 경우 대다수 사람들은 부우, 제우라고 합니다.
제5는 유성령 그 영의정의 조부묘에 가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도 뭡니까 부자 부 헷갈리니까 저렇게 제5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뭐냐면 묘지 뒤에가 왼쪽에 할아버지 묘를 할머니 묘라고 떠드는 사람도 있어요. 참 여러 가지입니다. 이와 반대로 부인이 좌측으로 가면 족보, 비석, 상석 등에 부좌로 표시합니다. 남편 뒤에 부인을 모시고 상석을 남편 앞에 두면 부인을 부후라 하기도 하고 부상이라고도 합니다. 앞에서 봤죠? 또 남편을 뒤에 부인을 앞에 모시고 상석을 부인 앞에 두는 경우는 부인을 부전이라고 합니다. 앞에 있다고 합니다. 모두 남편 묘와 부인 묘를 바라보면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문광풍수님 주장대로 남편 묘의 뒤에서 판단한다면 부인은 부상이 있을 수 없지요. 부후가 돼야죠. 그런데 부후가 되면 보이지 않죠. 남편 상석 아래에 부인을 모시면 부하, 계하라고 합니다. 이 경우도 남편 묘와 부인 묘를 바라봅니다. 이렇게 우리의 관습은 묘지를 바라보고 즉 조상과 얼굴을 마주보고 상하 좌우를 판단합니다. 그런데 문광풍수님은 부좌 부호 때만 조상머리 뒤로 돌아가서 판단합니까? 예외를 주장하면 그에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죠. 대체로 지식은 배워서 얻은 것이고 지혜는 살아가면서 터득하는 것입니다. 부부묘를 나란히 조성할 경우에 부인은 부우로 표시한다는 법률이 있으면 그것은 법이 있는 것을 배워서 안 갈 수 있는 지식입니다. 그런데 그럴 근거는 없죠. 일부 가문에서 주장할 따름이죠. 자, 우리가 한 30년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 제사를 모셨죠. 요즘은 안 모시는 집이 들어있죠. 30년 전 그 시절에 뭐 조선조에 봅시다. 대부분 제사를 지내는데 기독교인들은 안 지냈죠. 그러면은 기독교인을 따라가야 됩니까? 기독교인들이 하는 것이 맞고 다수가 제사 지내는 사람들은 그럼 잘못됐는 건가요? 그러면 우리의 관습을 따라야죠. 상하 좌우는 인간이 눈으로 사물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죠. 죽은 조상의 눈으로 상하 좌우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 문광풍수 논리는 성립할 수 없지요. 문광풍수님, 철학 박사로 부동산 중개도 하고 철학관과 풍수도 하시죠. 박사학위를 받으려면 논리성이 있고 그 논리성이 입증되어야죠. 천연지 귀족풍수 박인호는 상하 좌우는 인간의 눈으로 보고 판단한다는 논리성과 우리의 관습이 그렇다는 사실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문광풍수께서는 왜 상분일 때만 묘지 뒤로 돌아가서 부자 부우를 판단해야 하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십시오. 둘째, 광시위시 이재의 배를 부후로 하지 않고 상으로 표시한 이유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못 밝히시면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죠. 일로 오셨어요. 그럼 이 지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절로로 가죠. 예. 절로로. 그럼 이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모치는 자리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붙이는 자리 쪽으로 갑니다. 가니까 나는 일로로 가는데 엘로드는 일로로 가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보세요. 여기서 보시면 묘지하고 거의 비슷합니까? 자, 비슷하죠, 그죠? 그런데 반대편에 갈게요. 이것도 정중심을 하니까 뒤로 좀 물러졌네요. 여기입니다. 여기. 그래서 여기서
그럼 어디까지 있느냐? 여기까지 있어요. 우리 저 앞으로 충분하잖아. 예, 충분하고. 여기가 귀A 부시입니다. 그래, 귀A가 대통령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부시면은 수백억 부자, 노재현 씨 동생이 노재우 씨인데, 그게 수백억 재산가 있습니다. 가 있고, 발복이고, 노재우 씨는 그 발복에다가 또 이 발복까지 합쳤다, 이래 보면 돼요. 그래, 이 집에 수천억 부자는 안 납니다. 수백억 부자 시니까 수백억 부자는 될 수 있죠. 예. 그럼 노태우 씨가 대통령 된 거는 오로지 이상서 그래 이제 뭐냐면은 그러면 어떻게 육사를 갔나 이제 이카는데 서울대도 가고 육사도 가고 다 갑니다. 그러면 서울대 졸업했다고 다 대통령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육사를 가가지고 사회적 발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냥 농사 짓고 있었으면 볼 일 없겠죠. 사람이 내가 그 이론에 보면 일정한 판례를 하는 게 있어요. 대통령이 되려고 하면 시도지사 국회의원이나 장관을 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근데 여기는 뭡니까? 이미 육사를 들어가가지고 군에서 일정한 직위에 있었잖아요. 사단장이라 하는 직위에 있었거든요. 그래가 12.12 쿠데타 일으키고 장관하고 그래가 대통령이 됐거든요. 그러면 단계를 다 밟았죠. 알겠습니다. 선생님 왜 현기증